최근에 인텔의 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었는데요. 16일 외신에 따르면 인텔이 2021년부터 추진한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은 실패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틀어지고 있는 TSMC와 삼성전자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인데요. 적자를 내고 있는 파운드리 부문은 꾸준히 매각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인텔은 지난해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전체 직원의 15%를 정리해고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회사인 알테라를 매각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파운드리 부문을 매각하면 인텔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TSMC의 첨단 기술을 미국에 들여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인데요. 고전 중인 인텔을 TSMC를 활용해서 되살리고 3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공정 기술까지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각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미국이 사용하는 반도체는 대부분 대만에서 생산하며 일부는 한국에서 만든다. 우리는 그 회사들이 미국에 오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제이콥슨 NX월 매니지먼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TSMC의 전문성과 엔지니어를 인텔 인프라와 결합하면 미국을 반도체 업계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꿈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TSMC가 트럼프 행정부 압박에 따라서 인텔 인수에 나선다면 출자와 공장 인수보다 기술 협력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인텔 공장에서 TSMC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한 장비 교체 비용, 미국 공장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도 인수의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기업 간의 협업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도 논의된 바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는데요. 당시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은 TSMC가 인텔 공장에서 사용하도록 제조 기술을 라이선스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TSMC는 궁극적으로 경쟁사의 이익이 될 수 있다며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TSMC가 이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주주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요. 대만 연합보는 TSMC의 주주의 72%가 넘는 외국인이 주주 이익 침해를 이유로 인텔 파운드리 인수에 반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보는 반도체 분야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서 외국인은 실적 악화로 고전하는 인텔 상황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어서 주주 손해를 우려해서 협력에 반대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대만에서는 TSMC의 인텔 인수를 우회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우청원 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임위원은 15일 SNS를 통해서 각국이 독특한 산업적 강점을 지닌 만큼 한 국가가 모든 기술을 완전히 장악하거나 독점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텔과 TSMC 간의 후자가 전자의 미국 사업을 더 많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잠재적 거래에 대한 소문이 계속 돌면서 TSMC CEO인 웨이 저자 박사는 24년 3분기 회사 실적 발표에서 인텔의 시설을 인수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웨이 저자는 1월에 회사가 인텔의 시설을 인수하는데 관심이 있는지 다시 물었고, 임원은 TSMC가 모든 고객을 소중히 여기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기를 거부하면서 더욱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TSMC CEO인 그는 24년에 인텔의 파운드리를 인수하는 것을 배제했고 이번 1월에 언급을 아예 거부했는데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 것은 인텔의 주가가 회사 운영에 의미 있는 반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래 16% 이상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JD 벤스가 미국에서 가장 진보된 AI 칩을 생산한다는 발언과 트럼프 행정부가 TSMC의 인텔과 합작 투자를 하거나 회사의 칩 공장을 완전히 인수해서 운영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소문에 따라서 주가는 지난 5일간 22%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텔과 TSMC의 제휴 소식이 2025년에야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TSMC CEO인 웨이 저자는 작년 10월 회사의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당시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인 찬 리차는 웨이 저자 CEO에게 회사가 장기적으로 인텔의 팹 일부를 인수하는 것을 고려했는지 물었는데요. 웨이 저자의 답은 직접적이고 명확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니요, 좋아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임원은 인텔이 TSMC의 매우 좋은 고객이며 회사의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월 3분기 실적 발표 후 웨이는 인텔의 팹 인수에 대한 회사의 전망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웨이 저자의 답변이 조정되었습니다. JP모건의 고쿨 하리아런에게 답변하면서 CEO는 그들은 아주 좋은 고객입니다. 저는 그들을 좋아하고 TSMC 사업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텔의 팹 인수에 대한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다입니다. 라고 말하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TSMC의 미국 사업과 미국으로의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대만의 칩에 엄청난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대만이 미국의 칩 제조 선두를 빼앗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만 대통령 라이칭턴은 최근 그의 정부가 업계와 관세에 대해 논의한 다음 미국 대통령에게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라이칭턴은 반도체에 대한 민주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그의 나라의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TSMC는 시장 가치와 수익 면에서 대만에서 가장 큰 회사인데요. 제품에 대한 관세는 섬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큰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이 팹은 종종 대만에서 성산으로까지 불리는데요. 글로벌 칩 공급망에서의 주요성이 대만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24년 3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 TSMC는 무려 64%에 달했고 삼성전자가 12%를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 파운드리 5%, UMC 5%, SMCI 6% 그리고 그 외 회사들이 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이 안에 있는 거죠.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TSMC가 거래를 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의 상무부 장관 지명자인 하워드 루트닉이 논의에 참여했는데 상무장관으로서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로 인식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TSMC가 인텔의 제조 부문에 어느 정도를 인수할지 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할지는 불확실한데요. 오리건,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 미국 내 인텔 공장으로 제한되거나 아니면 아일랜드와 이스라엘과 같은 국외 시설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텔과 TSMC는 논평 자체도 거부했는데요. 하워드 루트닉 후보자도 논평에 응하지 않고 비밀에 붙였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앞서 대만 중앙통신 등도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서 세계 파운드리 최강자인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가 미국에게 인텔과 협업하라는 압박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투자회사 베어드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TSMC와 인텔 간의 협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베어드는 보고서에서 인텔이 웨이퍼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할한 다음 TSMC와 합작 투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한 상태인데요. 또한 TSMC가 일부 반도체 엔지니어와 전문 지식을 통해서 미국의 3나노미터, 2나노미터 공장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런 협력은 TSMC의 핵심 기술 유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대만 경제연구원의 류페이전 연구원은 인텔은 경영난의 직면에 있어서 TSMC와의 협력은 이런 공경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며 하지만 반면에 TSMC는 핵심 기술 외부 유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미국 정부가 무슨 수를 써서든 간에 인텔 파운드리를 TSMC에 꾸겨 넣을 것 같은데요. 최근 오랫동안 횡보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투자자분들에게 계속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파이팅!